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채널 중에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견의 TV입니다. 오늘은 이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금요일날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좀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한가 가까운 이 종목 가격까지 내려왔고요. 시가총액 보시면 3,240억이다. 매출액 보시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요 1,600억에서 1,7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은 올해 예측을 한번 해봤을 때 요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올라갈 거냐 아니냐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한 곱하기 1을 하면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당 같이 보시면은 조금씩 뭐 변동폭 있지만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BPS 보시면 지금 27,331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매출액이 뭐 꾸준하다 이런 부분들, 요 부분이 확실히 이어질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세나 보시면 웨어러블 멀티미디어 무선통신의 글로벌 카테고리 리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좀 익스트림 이런 쪽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트림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게 경기가 호황이면은 좋은 부분인 거죠.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익스트림에 과연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아무래도 소비를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주가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 98년 창업한 이래로 사물 인터넷 전신인 인베디드 인터넷 머신 투 머신 뭐 26년 이상의 기술력을 키워온 그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당사의 모든 경영 활동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 맞춰져 있다. 북미 유럽이니까 아무래도 익스트림에 대한 수요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죠? 주요 제품은 모터사이클용 사이클 메시 통신, 뭐 스마트 헬멧, 해양 아웃도어 어드벤처 메시 이런 것들 익스트림 이런 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이런 산업 형장용 메시 통신인데, 이게 사실상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의 최고의 그 존재 이유는 그 원가 절감이기 때문에. 그죠? 자, 공모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매출 계획이 56,8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뒤에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위험 여기 보시면은 경기 변동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미국 고관세 정책과 뭐 불안한 뭐 이런 환율, 둔화세를 보일 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이런 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서 3.1%로 상향을 했지만 불확실성, 뭐 지정학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되어 있고요. 국내 정세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제품에 이렇게 수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이렇게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방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는 배제를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 세관국 경보국은 원산지 기준으로 과세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 헬멧이 중국 생산분으로 분류가 되어서 중국산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부분도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향후에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매출 유형 및 매출 실적 보시면은 모터사이클 팀 커뮤니케이션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그래도 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 3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터사이클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었네. 생산 능력 및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 자체가 5.5에서 38% 올라갔다. 그럼 아직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흑자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초긍정적인 부분인 거겠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어쨌든 간에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해외에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주당 이익 보시면은 전년도보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번 분기는 거의 한 200% 신장을 했더라.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죠? 게시판 한번 보시면 매주 앞자리가 작아질 텐데 뭐 혼자 곧 이러고 있다, 뭐 고점 공포의 사라, 뭐 기타 등등 있어요. 매주 앞자리가 작아질 텐데 이걸 신규 매수하거나 물타는 인간은 이 금액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나라고 되어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비슷한 관련 섹터라 생각하고 희망에 돌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 섹터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 신규 상장주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가격대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그런 뭐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주린이라 참고로 내일 핑크퐁 상장이다.
내일도 여기에 돈 들어올 일이 없다는 뜻이다. 탈주는 능지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투기성인 자금이고 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에라도 모르겠다. 미수 풀배팅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요런 댓글들이 있네요. 그죠? 요 사람 털고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에는 희망을 찾는 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개월 정도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이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제가 뭐 어떤 의견책을 드리는 거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답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답이 없으면 시간에서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수의 실전 투자대의 상위 경력과 각종 언론 자문, 고등학교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공신력 있는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나테크놀로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장하자마자 17만 6,400원까지 갔는데 오늘 종가가 58,100원이더라.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 지금 위에서 여기 있는 매물대들 다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내일 단기간에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짧게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여기보다. 여기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견디지 못해서 손실 보고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 정도에서 공모 가격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똔똔이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상 올라갈 확률이 높냐 내려갈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여기 물려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기들이 물타기 하면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회사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플러스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일자에 7만 얼마까지 갔었죠. 이 주가가 지금 5만 8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70%인 상황인 거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상승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회사 자체가 좋은 부분도 많지만 나쁜 부분도 많습니다. 관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익스트림에 조금 몰려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경기 침체에 확실하게 좋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산업 현장 쪽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익스트림을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좀 높다는 거는 추가적인 고정 설비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는 이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시고 부근대가 만약에 6만 원 미만대 지금 종가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간에 투자를 하면은 나쁜 결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회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나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70% 맞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게 종목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6만원부터 12만원 요 두 가지 등급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18,000원 삼겹살 한 줄 가격이면 충분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저한테 차라리 인사이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보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 문견호의 인사이트를 따라가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낮으니까 그냥 비용 지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루에 2,000원, 3,000원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절만 하지 않으셔도 마이너스 70% 이거 1,000만 원이면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이면은 저와 함께 구글 멤버십을
120개월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6년이에요. 6년 동안 플러스 추가 수익은 700만 원을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나테크놀로지에 물려 계신 분들의 무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매니저 문경과 함께하는 주식 구간의 TV 따라만 하시면 절대 지약은 도자 사기조사력에 강하신 분 자마에 모르신 분 리딩방에 사기당하신 분 이제 모든 주식 채널 차단하고 주식 구간의 문경과 함께 희망을 꿈꿔요.